안녕하세요. 오정연 한국통사 13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하 문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윤영성 박물관에서 요하 문명전을 할 때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 입구에서 나란히 이날이 기념비적인 날이었죠. 테이프를 끊고 바로 우리 한국인이 이제 처음으로 단체를 했는데, 그때 이 요하 문명전에 등장했던 유물을 보고 받은 충격이 지금 거의 15년, 20년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저작물 중에 하나고요. 이 사진은 해토 알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흥경입니다. 아마 제가 다른 사진에서 잘못해서 신경이라고 했는데 신경은 아니고요. 흥경. 후금은 도읍이 4개가 있었거든요. 흥경에서 이제 오늘날 요양인 동경, 그리고 심양인 성경, 그리고 만주국. 근대 만주국의 도읍은 장춘이었는데 신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발상지, 그래서 일어날 흥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 한국 통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강의 부교재는 신채호의 조선 상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하유역에서 일어난 신석기 문명, 이것을 요즘 개념으로는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요하 문명이 이제 체계화된 후에 중국의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 그리고 황하의 아래쪽에 대문구 문화가 있고요. 그 밑에 양자강의 하류에 있는 하모도 양저 문화를 포함해서 중국 문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명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황하 문명과 요하 문명이 두 틀이 있고, 그 사이에 대문구와 하모도 양저가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하 문명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도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것은 2006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진 요하 문명전의 도록이고, 그리고 두 번째 고대 요령은 2011년에 윤영성 박물관은 새롭게 개관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때 나온 도록이 되겠습니다. 고대 요령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하 문명을 설명한 단행본입니다. 단행본 중에서는 요하 문명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되겠고요. 지금도 윤영성 박물관에 가면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 동북 서요하 지구의 문명 기원은 전광림이 윤영사범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으로서 요하 문명을 가장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술대회 할 때 몇 차례 왔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도 좀 친하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 만날 때는 한국적 입장을 동의하지만 논문을 발표할 때는 중국적 입장을 얘기합니다. 자, 곤혹스러운 학자의,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만약 이 요하 문명을 한국사에 연결하면 설 수가 없죠, 강단에. 그래서 그런 이중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충을 한번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요하 문명을 가장 체계화했던 곽대순이 쓴 용출 요하원. 요하는 용이 등장한 기원지다. 그래서 용출 요하원,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논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화량 홍산문화라고 하는 그 홍산문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가 동산치 유적과 우화량 유적인데, 바로 그 우화량 유적을 가장 잘 드러낸 단행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요하 문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홍산문화라든지 추심 오제라 해서 이 곽대순이 이 사망 오제를 추적해서 연구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요하 문명의 주인공은 중국의 황제족이다를 정립한 대표적인 그 요하 문명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오늘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하 문명을 보는 눈, 그리고 요하 문명의 시대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 한국 통사에서는 36쪽에 요하 문명은 한국사인가 해서
요하 문명은 요서 지역의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에 속하는 흑룡화 문화, 조보구 문화, 홍산 문화, 소하연 문화, 하가장 하축 문화로 이어지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걸 총괄해서 요하 문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006년도 처음으로 윤영성 박물관에서 했던 요하 문명전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찍은 거니까요. 그래서 요하 문명전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위에 3층에 올라가면 총 5개의 구역으로 전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 나온 도록이 바로 이 도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하 문명전의 5개 전시관은 이렇게 문명의 서광, 그리고 상주, 상나라 주나라의 북쪽 영토다. 상주 북토. 그러면 여기는 진나라 한나라, 화하 일통.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민족들이 이제 당나라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란 왕족, 그리고 만주족, 그리고 여기 청나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청나라는 이제 오늘날 중국 본토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5개 전시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2011년에 이렇게 윤영성 박물관의 신관을 개관하고 여기 3층에 고대 윤영이라는 이제 상설 전시관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윤영성 박물관은 임시 특별 전시관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상설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상설 전시관 하면서 고대 윤영이라 해서 윤영 지역에 펼쳐졌던 요하 문명을 체계화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거냐? 자, 5개 전시관인데 제1전시관은 역사 이전, 사전 시기. 중국에서는 하상주, 하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전을 사전이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 근데 사전 시기가 제1전시관이어서 여기에는 이제 뭐 구석기 유적이라든지 신석기 유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딱 하면 고대 윤영자면 하상조 시기라고 딱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통사 과정에서의 시대 구분에 맞추어서 제2전시관은 하상조 시기. 그러면 고대 윤영전이 만일 우리 거였다면 여기는 당연히 고조선 시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3전시관을 보겠습니다. 제3전시관은 전국 시대부터 해서 수당 시기.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말하면 부여에서 삼국 남북국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의 시대 구분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 시대부터 수당 시기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여에서 남북국 시대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4전시관은 북방민족이 중국을 정복했던 요나라 금나라 시기입니다. 요금 시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려 시대가 되겠죠. 고려 시대. 자, 그리고 제4전시관을 보겠습니다. 제4전시관은 중국을 다시 통일했던 북방 몽골족들의 요나라. 그래서 원명청 시기. 우리로 말하면 고려 후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자, 이것을 중국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시대 구분에 따라서 제1, 2, 3, 4, 5 전시관을 만들고 요하 문명을 철저하게 이제 중국 문명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상위 개념은 중국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은 크게 동북 지역에 있는 요하 문명과 오늘날 황하 중류에 있는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그것의 좀 하위 개념으로 2개. 바로 황하의 하류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대문구 문화라고 합니다. 아직은 문명을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속적인 문화 단위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강 남쪽에 있는 하모도 양저 문화. 그래서 총 4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다원 문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는 제일 위에 중국 문명이 있고 그 밑에 다원 문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국 문명, 그 일관되게 내려오는 그 중국 문명을 오늘날 통합을 해서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내게 돼. 이게 뭐냐? 중화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문명과 중화민족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수없이 등장한 다음 문명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하나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일 먼저 중국 문명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일어났던 모든 민족의 문화들이 다원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56개 소수민족이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로 다시 융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쉬운 말하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된 겁니다. 중국 문명의 기원이 시작됐고 거기서 수많은 민족들이 다원적으로 일어나서 오늘날 중화민족으로 다시 귀결된다는 이 논리를 만들어낸 게 바로 요하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목차는 문명의 시간적 단위, 그다음에 문명의 공간적 범위, 그리고 이 문명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문명의 주체, 그리고 시대별 문명의 내용을 정말 짧게 기본 개념만, 그리고 여기 우리 역사 바로 보기에도 이 요한 문명을 설명했던 뭐 우시라 선생이나 또는 우리 뭐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또 유튜브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야, 요한 문명의 시간적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코리안 노트를 찾아서 해서 예전에 경향신문에서 연재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엮은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 문명의 시간적 단위를 사실 소하서 문화는 아직은 많은 언급은 없지만 보통 요한 문명을 할 때는 흥룡화 문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흥룡화, 사해, 홍산, 소하연, 하가점. 근데 이 문화가 거의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문화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시간 단위로. 그래서 이걸 총합하면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가점 하청 문화 이후에는 뭐냐? 중국에서는 하상주가 시작됐고 우리는 고조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가점 하청 문화를 중국 문화로 하게 되면 하상주의 뿌리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 고조선을 보게 되면 우리 고조선 이후에 나오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는 뿌리는 요한 문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 문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 해석은 확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지역을 현재 중국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발굴하고 중국인 학자들이 연구하고 중국 학자들이 해석하기 때문에 그 주어, 중국이라는 주어만 한국어로만 바꾸면 된다는 게 제 인식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사 주류 학계는 연구를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고조선이나 부여의 중심지가 만주였고 만주 문화가 우리 문화의 기원이었다 그러면 중국의 한사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한사군, 낙랑군 문화의 중요성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 낙랑이 사라지는 순간 한국사 주류에서 만든 틀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마지막 잡고 있지만 이건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요한 문명 관련 연구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고 완벽하게 유적을 볼 수 있고 유물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이 감기였거나 머리가 화석화 됐다면 해석을 못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고 같은 시대에 낙양이나 서안, 상해, 남경박물관에 보면 그 중국인들이 남긴 신석기 문화와 여기 나온 신석기 문화의 차이점은 그냥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보다는 직접 가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서도 여기 답사 동선을 추진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를 이것은 이제 적봉 박물관에서 이렇게 그 입구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따온 건데 소하서 문화부터 시작해서 흥룡화, 조보고 그리고 홍산, 소하연, 하가점 일관되게 시간적 단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심양, 신랑 문화가 있습니다. 심양, 신랑 문화는 우리가 고구려 답사나 발해 답사를 할 때 항상 심양에 내리면 그 옆에 그 청태종, 홍타시의 무덤인 북릉이 있습니다. 북릉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반드시 한번 가야 될. 그리고 위에 묘자구라든지 대문구나 이런 데는 이제 홍산 문화 주변에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들은 연결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그런데 요하 문명은 소하서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그런데 문화 단위가 문화적 개성성이 없다면 전혀 다른 문명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소하서부터 하가점까지는 문명의 단위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중심에 돌문화라는 것, 돌. 두 번째 옥, 그리고 빗살무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문명은 소하서부터 시작해서 하가점 하층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문화권 그리고 동일한 민족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문명의 공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요한 문명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금도 요한 문명을
이렇게 홍보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오시라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수 분화의 세계, 그래서 문화적, 철학적 의미로서 우리 요한 문명 때 이미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아마 제가 15강에서 신석시대 역사 철학 또는 철학 사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우리 한국적인 문화 원형 철학 사상이 이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가장 체계화한 사람이 여기 오시라 선생님이신데, 동북공정 넘어 요한 문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 하면 소하소 문화, 2번 하면 흑룡화 문화, 그 다음에 3번 하면 사해 문화. 이래서 이 지역이 거의 이 요하의 상류, 대능하와 요하의 상류, 이 지역은 예전부터 요동과 요서를 가르면서 중국 세력과 북방 세력과 우리 여기 동아시아 동북 세력 간의 이 세력 경쟁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동아시아 역사의 목줄기, 인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를 장악하게 되면 북방과 동북과 중국을 다 장악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문명이 바로 요하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의 공간적 범위는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걸치는데, 요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먼 땅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먼 곳, 그러니까 요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중국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요동과 요서라는 지역으로 나누지만, 그때는 요서라는 게 없었고 그냥 요의 동쪽, 그래서 하나의 단위, 요동이라는 단위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을 뜻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요서, 요동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가는 거죠. 요동, 그다음에 요동과 요서. 이 관념을 정확하게 갖는다면 이 지역은 아직 요동, 요서가 없었을 때 그냥 중국인으로 볼 때는 먼 땅이죠. 요라는 땅입니다. 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강 이름이 있어서 요하 문명이라고 부른다. 가장 중요한 거, 요하 문명은 누가 창조하고 발전시켰는가? 이게 핵심 코드인데 우리나라 주류 사학계에서는 이것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외면한다는 거죠. 이 요하 문명을 체계화한 사람은 곽대순입니다. 그러니까 소병기, 곽대순, 그리고 지금 동북국정을 추진하는 뭐 손숙이라든지 여러 손진기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광림에 이런 사람들이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세대 윤영성 박물관장도 했으니까 그때 체계화한 것이 바로 사망오제론이었어요. 그래서 요하 문명을 바로 오제, 사망오제, 우두머린 황제 헌원부터 시작해서 오제 시대 때 만든 문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에 중하 문명으로 이론화시키는 사람이 곽대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안 했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8종이 있는데 그 8종 가운데 미래앤컬처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편수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사 편수안. 거기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은 처음으로 그 부분에 요령 지역의 산사 문화를 해가지고 중국은 앙소 문화, 그래서 황하 문화의 원류가 되겠다. 그런데 여기 서기전 3500년에서 3000경년 우화량의 신석기 중에서는 대규모 돌무지, 그다음에 여신, 그다음에 옥 문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빗살무늬 톡이나 고인돌, 돌무지 무덤, 화영동검, 청동 거울 등이 대량으로 발굴돼서 우리 고조선의 성립에 중요한 연원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최초로 실린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 교과서, 우리가 공식적인 교과, 거민정 교과서의 요 한쪽, 요겁니다. 딱 요 한 줄.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감히 올리지 못했는데 예전에 중학국사, 고등학교 국사에서는 없었죠. 그런데 거민정이니까 그나마 미래앤컬처에 요게 있다는 걸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한국사 거민정 교과서에 요하 문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